네, 박영환 원장의 한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제가 만성피로입니다. 현대인의 고질병 중 하나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주부는 주부대로 피곤하고 네. 학생은 또 학생이어서 피곤하고요. 네네. 직장인은 뭐 직장인이어서 피곤하고 안 피곤한 사람이 없다고 지금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는데요. 오늘 이 만성피로를 물리칠 방법 한의사 박영환 원장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알려주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최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실 저도요. 네.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런 얘기를 네. 주위 사람들 피곤할 정도로 달고 그러세요? 있을 때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냥 피곤하고 피로한 것하고요. 네. 요즘 참 많이 듣게 되는 만성 피로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피로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피곤할 때 나타나는 자기만의 독특한 증상들이 있죠. 예. 그것들이 이제 아주 장기간 대체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학술적으로는 6개월을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제가 임상을 쭉 해본 결과로는 네. 3개월이 지나게 되면 그것이 너무 이제 고착화되어서 쉽게 6개월로 가지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이상 피로가 똑같은 피로 증상들이 이어졌을 때를 만성 피로라고 하고 여러 가지 피로 증상들 중에서 네. 각자마다 느끼는 것들이 틀려요. 그것들이 여러 개가 묶여 있을 때 증후군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네. 그래서 이제 3개월 이상 보통 피로가 증상이 지속될 때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 피로라고 하고 네. 그런 증상들이 고착화되듯이 늘 예. 느껴지면 증후군이라고 하는군요. 네, 이제 6개월 정도 이상 됐을 때를 만성 피로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네. 제 입장에서 이제 여러 번 임상을 해본 결과로는 그러니까 3개월 되면 6개월 고착화가 간다는 거죠. 증후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들이 있을 때 네. 그것들을 뭉뚱그려서 여러 증상들이 증후군이라고 한꺼번에?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처음 드려야 되는 질문이 원인이잖아요. 네. 예, 만성 피로는 몸을 쉬지 못하고 혹사시켰으면 보통 피로한데 네. 그래도 이 만성 피로 오래 계속해서 피곤할 때는 어떤 원인들이 있습니까? 그 피로의 원인들은 본인들이 다 각자 처한 생활 환경이 다 틀리기 때문에 예.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피곤하게 되는 원인들을 생활에서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본 결과로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수면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고 제가 많이 파악이 됩니다. 예. 특히 뭐 12시를 넘겨서 매일마다 주무신다든지 요즘 뭐 컴퓨터의 발달로 2~3시까지 컴퓨터라든지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네. 그래서 수면 상태의 시간 자체가 6시간 이내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예. 수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눠볼 때 6시간 이내로 주무시는 분들이 피로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8시간 이상 잔다고 해서 더 피곤이 풀리는 건 아니겠지만 6시간 정도가 현대인들에게는 어떤 마지노선으로 작용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6시간 이상은 꼭 주무시는 것이 피로 회복에 아마 좋다. 더 좋지 않을까. 그 통계치에서 말씀을 드린 예. 거고 사람이 보통 3분의 1 정도 8시간 정도를 주무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긴 한데 현대에서 살다 보면은 조금 그 실제 숫자랑 통계랑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일을 해야 되는데 8시간 다 자고 그렇죠. 공부해야 되는데 8시간 다 자고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4시간 이내로 또 주무시는 것은 굉장히 사람을 예민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뭐 특별한 뭐 나폴레옹이나 뭐 옛날에 유명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뭐 4시간 잤다 그러고 예배인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의 그 피로를 푸는 방법들이 말 위에서 잤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중간중간에 어떻게 피로를 푸는 행위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 말고도 저도 어릴 때 뭐 성공하는 사람들 따라 해보려고 4시간 뭐 수면법 이런 걸 따라 해보다가 낭패만 봤거든요. 괜히 그냥 4시간 자려고 하다가 학교에 가서 꾸벅꾸벅 졸기만 하고 일단 수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은 운동을 하시나요? 아니, 저 못하죠. 네, 그렇죠. 예.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내가 실제로 몸에 쌓인 어떤 이 노폐물들이 관절 곳곳에 쌓이고 관절에 쌓이다 보면 림프 순환이 안 되다 보면 관절에 쌓이고요. 쌓인 것들이 다시 그 젖산이라는 형태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는데 근육에 쌓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노폐물들이 밑으로 내려가서 복부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런 데 붓게 만들기도 하고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순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순환을 시키는 가장 좋은 편한 방법 중에 하나가 운동이거든요. 근데 운동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근력도 점점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피로를 이길 수 있는 힘 자체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당연히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피곤해지겠고, 요즘 또 구조적인 문제 중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자목이라고 해서 목 자체가 C컵을 이렇게 이루어야 되거든요. 네네. 아시죠? 네. 목이 얼굴이 있으면 코가 있고요. 네. 앞쪽으로 이렇게 C커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일자가 된 사람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일자목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펴지고 네. 이거 뭐 군인목, 경직목, 네. 뭐 뒤로 더 가서 목 자체가 튀어나온 것을 거북목이라 표현하기도 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목 자체가 경추가 안 좋아지고 이 부분에 순환이 안 이루어져서 주변 근육들이 굉장히 염증이 많이 생기고 또 뻣뻣해지기 시작하면 네. 우리가 피로를 느끼는 가장 큰 부분이 사실 뇌나 이런 윗부분이잖아요. 네. 상체 부분. 그러다 보니까 목이 항상 불편하고 머리가 띵하고 두통이 생기고 예? 눈이 침침해지고 하다 보니까 피로를 훨씬 더 빨리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제 피로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데 네. 총체적인 질환의 증상들이 네.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생활 습관, 잠, 영양, 생활 패턴, 습관이죠. 예? 그다음에 영양의 어떤 상태, 불균형, 그다음에 내 몸의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스트레스.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 건강하는 것은 저는 이제 세 가지 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는 영양적인 문제. 내 몸에서 얼마나 잘 뭔가 먹는 것이 잘 들어와서 흡수가 잘 되느냐. 그다음에 구조적인 문제. 네. 척추라든지 근육 상태가 어떻게 잘 배열이 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정신적인 문제. 스트레스 상태가 내가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이것들만 잘 되고 그다음에 생활 습관만 교정이 되어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다 알잖아요. 어떻게 밥 먹어라, 어떻게 생활해라, 어떻게 자라, 뭐 이런 것들은 다 아는데 그것들을 진짜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 이것들만 잘 조화를 이루면 피로라든지 뭐 다른 어떤 병들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생활 습관에 관한 지침들은요, 꼭 잔소리처럼 들려요. 근데 뭐 이게 먹을 때 뭐 꼭꼭 씹어 먹어라, 너무 과식하지 마라, 먹고 눕지 마라, 잠을 충분히 자라, 운동하라, 이런 것들은 진짜 좀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그걸 소홀히 할 경우에는 진짜 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난주까지 저희가 다이어트 했잖아요.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지난주 이제 복부 비만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잠을 충분히 못 자고 피곤하면 복부 비만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시간이 아니긴 하지만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마디 또 말씀을 드리자면 늦게 주무실수록 먹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져요. 그래서 빨리 주무시는 것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피곤해지면 내장 지방이 더 빨리 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더 많이 나오게 되죠. 다이어트와도 무관하지 않는 피로라는 게 그 만성 피로라는 게 꾸준히 필요한 거잖아요. 꾸준히 피곤하고 3개월 아까 6개월 이상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일시적으로 뭐 과도한 업무가 갑자기 무슨 큰 프로젝트가 생겼다. 아니면 학생 같은 경우에 시험이 있어가지고 단기간 동안 너무 늦게까지 공부했다. 이렇게 일시적인 뭐 과로나 스트레스로 만성 피로로 이어지기도 합니까? 일시적인 게 계속 모이니까 만성 피로가 되는 건데 일시적이었을 때 빨리 피로를 풀어줘야 되죠. 내가 어제 하루 과로를 하고 야근을 했으면 그 다음 날은 조금 쉬어주거나 뭐 커피 한 잔에 여유를 누리거나 아니면 그 전날 과음을 했으면 그 다음 날 한 3일 정도는 쉬어준다든지 보통 그 소주 반병 정도를 그 내가 음주를 했을 때 죄송합니다. 소주 반병 정도를 음주를 했을 때 남자 같은 경우에 한 3일 정도 해독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거의 매일 술을 마시거나 뭐 이틀에 한 번씩 회식을 하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해독을 할 수 있는 몸에 독소가 들어왔을 때 해독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벌어줘야 되고요. 그렇군요. 요즘 왜 일일 일식 뭐 간헐적 단식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제가 뭐 사람들과 모인 자리에서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요즘 사람들의 패턴을 봤을 때는 간헐적 단주라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간헐적 단주가 아니고 간헐적 음주. 원장님 맞죠? 하루 술 먹었으면 사흘은 쉬라는 뭐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지만 어쨌든 뭐 매일마다 술을 드시는 분도 상당히 많고 그냥 쉬라 하는데 정확하게 사흘은 쉬어줘야 한다라고 딱 얘기하니까 계속 한번 그러니까 한 번 마시는 양이 소주 반병 정도면 적당하잖아요. 그 이상을 한 병 이상 뭐 2병 이렇게 마시고 나서는 일주일 이상 쉬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 증상이 그냥 이제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네. 계속 피곤한 거잖아요. 네네. 예. 증상이 참 다양하죠. 사람마다. 위원님은 어느 부분에서 피로를 많이 느끼세요? 저는 요즘 제가 종합병원이에요. 아, 그러세요? 예. 지금 이제 얘기 좀 말씀 쭉 들어보면요. 이제 잠을 6시간 정도 자도 네. 그 수면의 질이라고 하죠. 네. 수면의 질이 좋았다고 못 느끼고요. 예. 눈도 뻑뻑하고요. 예. 목도 뻐근하고요. 예. 근데 앞서 이제 목 얘기하셨는데 피곤하면 사람들이 여기를 이렇게 좀 그쵸. 주무르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네요. 그럼요. 그런 것들이 이제 피곤하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돌덩어리가 눌러앉는다. 어깨에 있는 것 같다. 고만 마리가 뭐 위에 올라탄 것 같다. 이런 표현들 쓰시죠. 네. 그 아침에 일어날 때 가장 힘들다. 오래 네. 뒤척여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제일 많고요. 아. 머리 끝에서 보면은 뭐 두통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편두통 증상. 예. 그다음에 눈이 침침하고 무겁다. 예. 빨리 이제 이 부분에 뭔가 꽉 조이는 느낌이 든다. 느낌. 그다음에 목이 뻣뻣하다. 아. 어깨가 자꾸 무거워진다. 예. 그다음에 뭐 비염이나 목에서 이 구내염이라든지 입냄새가 난다든지 예. 아니면 뭔가 많이 자꾸 생겨서 반복적으로 생긴다. 껄끄럽게 네. 느껴진다. 감기가 자꾸 걸린다. 네. 가래가 안 없어진다. 그다음에 피곤해서 몸이 자꾸 물에 젖은 것 같다. 자꾸만 눕고 싶다. 네. 근육이 너무 피곤해지면 그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만성적인 어떤 소화불량에 시달린다.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서 이제 대변이라든지 설사와 변비가 반복을 한다. 반복된다. 생리 주기가 맞지 않아진다. 그다음에 다리가 잘 붓게 되고 배가 네. 나온다. 뭐 이런 증상들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정말 다양한 증상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호소를 하시고 예. 이것들이 아주 오래되게 되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머리카락이 잘 빠지고 심지어 탈모도 생기고 뭐 손톱이 잘 부러지고 네. 하는 구소적인 증상들까지도 발현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증상을 쭉 네. 이제 원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요즘 이제 현대인들 특히 네. 여성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고 걱정스럽다는 갑상선 질환 있잖아요. 그것과 거의 유사하죠. 유사한 반응이 증상들이 있네요. 이 갑상선 질환은 만성피로 증후군을 모두 다 가진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아, 그렇군요. 갑상선 증상은 이제 내 몸에 체온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예. 갑상선에서 피로를 회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갑상선 호르몬이 피로를 풀 수 있는 가장 대장격인 호르몬이에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갑상선 이상이 생기면 만성피로 증후군이 다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요즘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네. 식으로 해서 많이 피로를 호소하시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나타난 구분하는, 증상이 네. 중요할까요? 아니면 갑상선 호르몬의 수치가 중요할까요? 그 갑상선 질환이라고 할 때는 호르몬 수치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둘 다 중요하죠. 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내고 그러세요. 예. 근데 이제 호르몬 수치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내가 가진 증상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뭐 이제 호르몬 수치가 들쭉날쭉하고 어떤 사람은 저하증이든 어떤 사람은 항진증으로 가더라도 내가 느끼는 증상들은 천차만별이거든요. 네. 사람들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맞는 증상에 맞게끔 치료를 해주면 갑상선 호르몬 수치도 좋아지고 내가 가진 피로의 증상도 좋아지기 때문에 예. 나머지 것도 다 좋아질 이제 뭐 수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또 네. 말씀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지금 딱 부러지게 정리를 해보면 네. 만성 피로이면서 갑상선 질환은 아닐 수 있고요. 그럼요.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으면 만성 피로의 증상들을 거의 다 가지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단을 해봐야겠네요. 피곤할 때 이게 그냥 만성 피로인지 그렇죠. 갑상선 때문인지. 네네. 갑상선 질환이면 갑상선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될 거고 만성 피로 그 외에도 갑상선 말고도 예를 들면 당뇨라든지 뭐 어떤 신체적인 다른 요즘 굉장히 많은 그 자가 면역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네.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분류된 게 뭐 심지어 어떤 책에서는 1, 200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질환들이 있어요. 그 질환들 중에서 어떤 것인지를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은 내 증상 하나하나를 치료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질문을 이 수치가 중요하냐 증상이 중요하냐고 드린 거고 예. 수치로 나타난 당뇨의 수치, 갑상선의 수치, 뭐 어떤 증후군의 수치들은 당연히 빨리 잡아야 되겠지만 네. 다만 이것들이 잡힌다고 해서 증상들이 다 잡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상들에도 치료해야 되는 거군요. 같이 치료해서 수치도 잡고 증상도 잡아서 내가 삶의 질, 네. 퀄리티 오브 라이프
라고 하죠. 삶의 질이 네. 효율이 요즘 높아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삶의 질을 높이려면 내가 가진 증상에 초점을 맞춰서 네. 이것들이 얼만큼 더 잘 증상이 개선되느냐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피곤하면 그 높은 퀄리티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럼요. 네. 업무 효율도 현저히 떨어지고 네. 학생들은 뭐 공부하는데 집중도 안 될 그렇죠. 것이고. 네. 예. 근데 보통 피곤하다 하면 지금 뭐 갑상선, 당뇨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게 간이 나쁜가? 네. 이렇게 걱정을 하거든요. 상관관계 있죠? 네, 광고에서도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한방에서 사실 오장육부를 그 지금의 간이 나쁘다고 했을 때 간장은 그 양방적인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표현이고요. 네. 그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간이라는 것은 간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차이가 있어서 어폐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간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간장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여기 리버라고 부르는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몸에서 해독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피로를 더 빨리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곤했을 때 1차적으로 간을 먼저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외에 이제 간 시스템 중에서 폐장도 간 시스템 한 일부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말이 좀 어렵죠. 저는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마 그런, 다 이해하실 거예요. 네, 면에서는 폐장도 간 시스템의 일부라고 봤을 때 연결되어 있어 함께 움직인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몸에서 혈액이 탁하냐 안 탁하냐는 간 시스템에서 결정을 하지만 기운이 잘 올라가냐 기운이 떨어지냐 우리 왜 피곤하면 기운이 빠져란 말을 동양 한국 사람들 많이 쓰잖아요. 기운 없어. 그 기운은 폐에서 주관을 합니다. 폐 시스템에서. 그래서 폐가 나빠져도 많이 피곤을 느끼죠. 근데 이것을 이제 생물학적인 서양의학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폐는 공기가 드나드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호흡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미네랄 분비가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폐가 나쁘면. 그래서 이제 간이라든지 폐 이런 기관들에서 하는 작용들이 충분히 우리가 숙지를 하고 있으면 이때는 기운이 안 좋아서 피곤한 증상이다. 혈액이 탁해져서 피곤한 증상이다.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치료법으로 이제 바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폐 기운이 폐 시스템이 나쁜 사람들은 폐를 도와주는 기운을 도와주는 약들, 인삼이나 황기 이런 약들을 쓸 것이고 혈액의 시스템, 간 시스템이 나빠서 혈액이 탁해져서 그리고 노폐물이 많이 쌓여서 생긴 증상일 때는 간을 해독하는 약재들, 뭐 어성초라든지 삼백초 이런 약들을 써서 내 몸의 혈액을 좀 정화시켜주고 탁한 것을 좋게 만들어주겠죠. 그러니까 원장님 피곤하면 다 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이 안 좋아도 피곤할 수 있지만 폐가 안 좋아서 피곤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오장육부 중에서는 대표적인 그게 두 가지고 그 다음에 심장이 안 좋으면 사람이 바로 이제 심장이 안 좋으면 죽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좀 별개의 이야기를 하고 비위라고 부르는 소화기관 시스템, 비 시스템 이 시스템이 안 좋아져도 소화가 불량이면 그 동의보감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대장이 길거나 소화기가 안 좋게 되면 사람이 자꾸 눕는다, 게을러지는 것처럼 표현을 해놨어요. 실제로 내가 막 속이 그득하면 눕고 싶잖아요. 소화기가 계속 만성적으로 안 좋으신 분들은 자꾸 조금 게을러지는 그리고 뭔가 활동성이 좀 떨어져서 동작이 굼뜨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길어진다고요? 뭐가 길어서? 동작이 대장의 이제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뭐 대장 소장이 길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상과 실제 속에 있는 뜻은 조금 틀리죠. 그러니까 소화력이 너무 떨어지면 내 몸이 굼뜨게 되고 게을러지거나 자꾸 저는 이제 바닥과 친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콩팥, 콩팥인 신장뿐만이 아니라 그것과 연결된 시스템들이 나빠졌을 때, 뭐 예를 들면 신 시스템하고 연결된 것들이 자궁, 그 다음에 아랫배 부위, 변비 설사를 조절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콩팥뿐만이 아니라 그것과 연결된 소변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다 뇌도 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못됐을 때는 신계와 연결된 어떤 그런 부분들, 특히 콩팥에서 하는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게 필터거든요. 걸러내는 거죠. 피가 들어오면 정수기처럼 좋은 피가 나가게 만들어주고 그 좋은 피를 다시 간에서 저장을 해서 심장에서 분배를 해주는 이게 혈액 시스템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되는지를 살펴봐야죠. 그러면 그 사람이 무기력하다, 무기력증이 있다 하는 것도 이것과 다 연관이 있는 거네요. 입원을 오래 하신 분들이
당연히 더 무기력해지겠죠. 입원을 했다는 것은 몸이 나빴을 거고 네. 몸이 나쁜 것이 굉장히 오래됐을 때는 사람이 삶에 좀 정신적으로 지치게 됩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만성피로증후군이 아주 오래되면 정신적인 이제 증상까지도 보이게 되는데 예. 그때 이제 첫 번째로 무기력하다, 의욕이 없다. 네. 그다음에 조금 더 넘어가면 우울한 느낌이 온다. 실제로 조금 더 넘어가서 우울증도 찾아오기도 네. 하고 아주 오래되신 분들 극단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주 초기 증상일 때 빨리 잡아주고 정확하게 그런 것 같아요. 나의 몸과 몸이 맑으면 정신도 맑아지고 네. 정신이 맑으면 몸도 맑아지고 이것들이 그렇군요. 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많은 분들이 몸이 안 좋다 하고 어떤 네. 치료를 해야 할 때 걱정들을 하시는 게 그 약재도 네. 다 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해독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간이 안 좋은데 약으로 간을 낫게 할 수 있나? 이런데 조금 걱정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이 안 좋을 때 어떤 화학적인 약물들을 입히게 되면 네. 당연히 간도 더 지치게 되겠죠.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면 어성초, 삼백초 이런 것들은 쌈을 싸 먹어도 될 정도예요. 쉽게 말하면 깻잎, 자소엽이라고 부르는 깻잎 약 드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을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지 않죠. 아닐 거예요. 네. 근데 그 깻잎을 뒷면을 보면은 보라색으로 된 자소엽이라는 깻잎이 있어요. 네. 얘 같은 경우에는 몸을 이제 소화기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일반적인 녹색 깻잎보다 좀 더 뛰어나서 약재로 조금 씁니다. 대신에 양을 많이 쓰겠죠. 약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절하게 되는데 한약이 좋은 장점이 하나가 최고 좋은 장점이 뭐냐면 간이나 이런 몸에 무리가 없이 흡수를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을 오히려 더 활성화시키고 간에 있는 피를 맑게 만들어주고 간의 해독 능력을 더 키워주게 하는 게 바로 한약입니다. 그래서 한약은 뭐 1년, 2년, 3년 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0년째 약을 매일마다 한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 한약을 그 어린애들 같은 경우 6개월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여한 다음에 피 검사를 했을 때 오히려 뭐 간이 안 좋았던 애들조차도 더 좋게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약을 사실 화학적인 약처럼 그 화학적인 공정을 거친 많은 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중에 보면은 그런 약들과 비교를 해서 저 약이 혹시 간에 나쁘지 않을까라고 착각하는 것은 좀 잘못된 얘기고 의사분들께서 양의사분들께서 한약을 조금 그 충고를 해주시잖아요. 혹시나 간이 그때 약은 한의원에서 지은 약이 아니고요. 한약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다른 그러니까 처방을 권한이 없으신 한의사들은 그 간이나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약을 짓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옛날에 전해 내려왔던 상식들로만 특히나 그 게라든지 뭐 흑염소라든지 이런 것과 한꺼번에 때려 넣어서 만든 그런 그 이런 건 이제 먹지 마라. 처방들이 마치 한약과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과 그냥 일반적인 좀 근거 없는 한약 건강식품이라고 하는 그것들과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 한의사들이 제대로 지은 한약들은 계속해서 복용을 해주셔도 간에 전혀 무리가 없이 오히려 간이 더 좋아집니다. 그렇군요. 간 수치가 높아서 오셨던 분들도 많이 떨어뜨리고 그 한의원에서 간 치료를 잘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몇 가지 이제 약재 같은 거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치료는 그러면은 어떻게 단계적으로 어떤 약재로 어떻게 치료하세요? 치료 면에서 봤을 때 단계를 많이 구분을 하겠죠. 뭐 아주 심각한 아까 말씀드린 우울증 이상의 만성 피로가 있을 것이고 무기력증도 있을 것이고 단순한 신체에 나타나는 그 조그만 어깨가 불편하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개의 축, 영양적으로 부족한 건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부족한 건지 스트레스성인지를 구분을 해서 치료를 들어가고 대표적으로 한의원에 왔을 때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약을 일단 선호하시고 조금 더 쉽게 다가서니까 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인 약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녹용 뭐 이런 것들 많이 알려져 있죠. 그다음에 지금 화면에 나가는 약은 이제 경옥고 같은 약들인데 인삼과 복령, 지황, 꿀 이런 것들 이용해 가지고 저렇게 단지에다가 떠먹을 수 있게끔 뭐 이렇게 만드는 고제 형태의 약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녹용이나 사양 같은 걸 이제 아주 강력한 약재죠. 굉장히 강력한 약재라서 아주 피로 회복에 엄청나게 빠르긴 한데
귀한 약재이기 때문에 조금 경옥고가요? 아니면 지금 보여드린 공진단이라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런 약재들은 아주 굉장히 피로회복이 빠르기도 하고요. 예, 아주 이건 유명한 약재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진단은 포상도 유별나죠. 예, 금 잎인 거죠. 아까 그 금박이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은 산삼이나 뭐 녹용이나 이런 것들을 추출을 해서 약심이라고 해서 환자의 경혈 자리에 주입할 수 있게 만든 것들입니다. 잘 접해보지는 아마 못하신 분들도 많은데 주사네요. 예, 말하자면 어떤 분들은 그 봉침이라고 해서 맞아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봉침도 약침의 한 일종류거든요. 한약을 어떻게 하면 사람 몸에다 경혈 자리에다가 주입을 할 수 있을까? 예, 그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 녹용이나 뭐 홍화, 뭐 이렇게 사양, 웅담 뭐 이런 것들을 잘 조제해서 약침 형태로 해가지고 산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혈자리에다 주입을 하면 굉장히 효과가 빠릅니다. 아, 그렇군요. 보통 사람들이 피곤하면 이제 좀 뭐 영양제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뭐 보통 흔히 말하는 피로 회복에 좋다는 약들을 섭취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도움이 되나요? 도움되죠. 그게 이제 1단계부터 아까 단계를 10단계 정도로 나눴을 때 1단계 정도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죠. 당연히. 근데 이제 2, 3단계로 넘어가서 보통 분들이 한의원에 찾아왔을 때 정도의 피로라면 1단계는 이미 넘어선 거거든요. 아까 이제 만성 피로가 되기 전에 단계라면은 단순한 영양제로 되는데 그 이상의 단계라면 영양제 수준에서 조금은 더 내 몸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패러다임이 있는 어떤 그런 약재들을 동원을 해서 잘 짜맞춰야 되고 영양제도 사실 한약의 일종이에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어디서 다 추출할까요? 식물에서 추출하죠. 추출하는군요. 그래서 이제 식물의 추출법이 화학적으로 추출했냐, 그래서 정제로 타블렛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먹는 비타민처럼 생기느냐,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 전체의 식물을 다 다려가지고 이것들을 추출 방법이 물이나 환약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먹느냐의 그 차이인데 그것들을 대량으로 어떻게 하냐는 차이고요. 비타민 같은 경우에도 메가비타민 요법이라고 해서 옛날에 한때 유행을 했었는데 비타민 양을 굉장히 많이 먹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한약만큼 양을 많이 늘려서 순간적으로 내 몸에 영양을 공급을 하게 되면 피로를 빨리 풀리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이제 계속 그렇게 하는 또 방법이 있죠. 그것들은 또 역시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셔야 되고 그런 것처럼 이제 영양제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잘 운영을 하면 한약제만큼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뭐 제 입장에서는 뭐 저기 한약이 영양제를 이만큼 먹으면 한약 먹는 것만큼이나 많은 양이 투여되기 때문에 제대로 조절을 하려면 그냥 한약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떤 분들 보면 뭐 하루에 수십 알씩 영양제를 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안 좋다고들 다들 이제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본인이 조제해서 드시는 건 안 좋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예방하나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었는데요. 사실 예방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다 나온 것 같아요. 잘 자고 운동하고 뭐 하는 것들이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말씀 쭉 해주신 거를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가 진단법.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이렇게 느끼면 원장님 찾아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이제 진단을 받아야 한다 하는 거. 일단 내가 피로를 느꼈을 때 빨리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때 뭐 예를 들면 사우나, 명상, 그다음에 어떤 힐링되는 차, 뭐 여자분들은 수다 떨 수 있는 친구, 그리고 하루 정도는 푹 쉴 수 있는 어떤 여건 이런 것들을 만드셔가지고 미리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다음에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들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내 주변뿐만이 아니라 내 생활도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내 수면 패턴이 어떤지, 실제로 스트레스를 어느 시간에 집중적으로 받고 피로를 느끼는지, 피로의 단계가 조금이라도 느껴졌을 때 빨리 이걸 해소하게 되면 만성 피로까지 잡히지 않습니다. 자가 진단에 있어서는 뭐 예를 들면 눈이 피곤하다든지 어깨가 무겁다든지 자기만의 고유한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점수를 나눠보세요. 그래서 내가 눈이 일어나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아침부터 바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1시간 동안 뒤척이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처음에 10분 뒤척일 때가 있었을 거예요. 방치하다 보니까 1시간까지 늘어났겠죠. 그래서 처음에 뒤척이는 시간을 체크해보고 그게 계속 늘어난다든지 머리를 감을 때 머리카락이 자꾸 가늘어지는 느낌이라든지 너무 많이 이런 것들을 점수로 자꾸 표현을 해보시고 내 몸에 관심을 자꾸 가지다 보면
이 점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피로 증상이 누적되는 거니까 네. 그때 체크를 하셔가지고 내가 1개월 전에는 이랬는데 3개월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그거의 단계에 따라 가지고 약을 처방하든지 네. 생활 습관을 조정하든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예, 글쎄요. 요즘 현대인들이 지금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증상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들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증상을 얼마나 오랫도록 가지고 네. 있는가 하는 거를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잘 네. 보살펴야 네.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